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저는 오늘 기아 카니발 4세대 부분 변경 모델 시승을 나왔는데요. 차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대 변경, 완전 변경 모델이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차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관심을 좀 많이 끌었던 하이브리드 모델을 오늘 시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외관은 기존 카니발의 그 디자인이 워낙 완성도가 높고 인기가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모자른 감이 있고요. 보시기에 이런 램프류나 전체적인 그런 배치 이런 것이 약간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예약률, 판매율이 7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엔진은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인데요. 우리가 산타페나 그랜저에 들어갔던 엔진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외관을 일단 좀 잠깐 살펴보시면요. 네, 전면부 디자인이 기아의 시그니처 패밀리 룩을 그대로 적용을 했죠. 타이거 페이스가 있고요. 그 아래로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램프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시그니처죠.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 4단, 하나, 둘, 셋, 넷, 4단 램프를 세로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와일드한 맛도 있고요. 좀 세련된 맛도 있고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워낙 이 차가 큰 차니까 일반 차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다 막혔고 이 부분 이렇게만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 아래에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있고요. 디자인, 카니발 디자인은 워낙 예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평가 워낙 좋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측면을 좀 보시면 전후면의 이 램프에서 시작되는 캐릭터 라인이 수평으로 쭉 연결이 돼서 테일 램프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일직선으로 연결되면서 차체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더 길어 보이는 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균형감도 좀 있고요. 가장 크게 측면에서 바뀐 거는 휠입니다. 휠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이런 휠로 바뀌었는데요. 19인치 휠인데 전기차의 그런 느낌이 살짝 나고요. 그러면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과거에 이렇게 꽃무늬 모양의 형상화된 이렇게 화려한 이런 휠들도 많았죠. 근데 휠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컨티넨탈 타이어가 껴 있고요. 235 55R 19인치 타이어가 이렇게 껴 있습니다. 후면을 한번 보시면요. 후면 역시 전면부와 통일감을 주는 그런 시그니처 똑같죠. 스타맵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번호판 위치를 과거 위에서 지금 아래로 내렸죠. 아래로 내리면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후면이 깔끔해졌다. 지금 램프는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고요. 여기서 끊어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판은 딱 이어져서 깔끔한 이런 느낌이 들고요. 트렁크를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7인승 차고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사람이 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당기면 사람이 타고 이 안에는 이렇게 화물을 실을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2명, 2명, 3명 이렇게 2, 2, 3 7명이 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카니발의 그 실내는 평가가 워낙 좋은, 역시 정평이 나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차는 9인승하고 7인승 두 개로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카니발 그리고 HEV. 사실 이 카니발이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차가 무거워서 좀 연비가 나쁘다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만을 나오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죠. 근데 마침내 하이브리드가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약의 70%가 하이브리드일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럼 이 하이브리드의 과연 연비는 얼마일까요? 한번 여기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 하이브리드의 원래 공인 연비가 14. 근데 지금 요 차 같은 경우는 13.5로 이렇게 공인 연비를 받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121. 100이 좀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도심 연비 14, 고속도로 연비 12.9. 제가 이 차를 지금 타고 한 50km 정도를 달렸는데요. 계기판 연비가 14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뭐 그냥 괜찮다. 이런 큰 차가 연비가 13 정도 나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러면 외관을 이 정도 살펴보고 한번 실내를 타고 주행을 하면서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4세대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1.6 하이브리드죠. 여기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서 12.3인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창을 두 개를 합쳐서 와이드하고 이렇게 커브가 지게, 이쪽 인포테인먼트 창은 운전자를 바라보고 각도가 약간 틀어져 있고요. 이쪽은 반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기판에 있는 모든 정보도 다 이렇게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82.5km를 달렸고요. 2시간 30분을 달렸고 연비는 14.7. 이 차가 19인치 타이어를 끼워서 공인 연비가 13.5인데요. 동료 기자들은 뭐 18까지 나온 기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평균 한 15 정도는 그냥 무난히 나오지 않을까. 오늘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창 아래로 이렇게 수평으로, 물론 여기가 커브가 있지만 이렇게 수평으로 레이아웃을 뒀습니다. 와이드하게 넓게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고 크게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죠. 그 아래로는 이렇게 공조 버튼들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 그리고 여기는 뭐 시동키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공조 버튼들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어서 따로 터치하지 않아도 이것만 가지고 공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이게 또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좀 켜보면 이 위에는 블랙 유광 하이그로시로 돼 있어서 손대가 좀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 아래는 무광으로 처리를 해서 만져도 손대가 이렇게 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스마트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잭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시가잭 이렇게 있고요. 휴대폰 충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요. 그 옆으로 드라이브 모드, 뭐 기어봉. 기어봉은 이 옆에 크리스탈로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포츠, 스마트, 에코,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지문 인식을 하는 또 이런 버튼이 있고요. 오토홀드, 여러 가지 이제 뭐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면서 뭐 간결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여기는 360도 이렇게 뷰 카메라죠. 이렇게 뷰 카메라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물체에 접근했을 때 경고등을 올려주는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전체 이 컬러는 신규 색상 아이보리 실버라는 신규 색상이 외장색이 들어갔고요. 그거를 포함해서 스노우, 화이트 펄 뭐 이렇게 해서 6종의 외장 색상이 있고요. 실내 색상은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이비 그레이 모델은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열 보시면 이게 7인승인데요 2열 이렇게 가운데로 3열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2열은 독립 시트로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가격은 9인승의 경우 3.5 가솔린 모델이 3,400에서 4,200 정도 하고요. 2.2 디젤이 3,600에서 4,400, 그리고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 3,900에서 4,700만 원까지. 네,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은 넘지 않고요. 그 정도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카니발 하이브리드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죠, 정확하게. 차를 타고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4세대 카니발은 세 가지 트림으로 나왔죠.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3.5 가솔린, 2.2 디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모델로 나왔고요. 2.2 디젤이 언제 없어질 것이냐라는 뭐 그런 관심이 좀 있었는데 뭐 이번은 아니고요. 아마 5세대쯤이면 디젤 모델은 아마 단종이 되지 않을까, 현재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원했던 그런 모델이죠.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 더군다나 3.5 가솔린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160kg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무게, 이 정도 큰 차를 가솔린 엔진으로 끌고 다니기에는 좀 연료비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디젤을 그동안 많이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친환경 바람이 불고 디젤에 대한 멀리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기면서 최근에 운전자들도 디젤 차를 구입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1.6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아차에서 투입을 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차의 엔진은 기존의 소렌토, 산타페, 그랜저 뭐 이런 데 들어간 엔진 시스템이 그대로 이 차에 탑재가 됐죠. 좀 검증이 좀 안 됐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걱정이 있죠.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검증이 다 끝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에 현재 주문이 뭐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 그런데 그것도 주문의 70%가 하이브리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인기가 정말 좋다. 오늘 저는 7인승에 19인치 타이어가 끼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19인치 모델을 끼우면 연비는 13.5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 기본 모델이 18인치죠. 18인치를 끼우게 되면 연비는 14로 이렇게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65km 정도 시승을 했는데요. 계기판상의 연비는 14.1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 이 시승이 좀 끝나면 기본 연비는 한 14.5 정도 이상은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 기자들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미디어 전체 기자들을 모아놓고 시승을 하는 날이어서 여러 기자들이 지금 이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물어봤는데 연비가 많이 나온 사람은 18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평균 좀 그래도 좀 많이 나온 편이다 그러면 한 16 정도 나왔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마 이 차에 연비 주행을 한다 치면 그냥 기본 15km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최고 출력은 245마력이고요. 엔진 출력은 180마력이죠. 거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출력이 더해져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37.4, 뭐 가솔린이니까요.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 출력도 나쁘지 않다. 차가 뭐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뭐 최소한 그래도 출력이 뭐 250 가까이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정도 무게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차가 제가 시승을 하면서 뭐 가속이면 가속 커브에서의 추월에서 순간적인 이런 민첩성 이런 것도 뭐 모질라지 않다 타보니까 차급에 비해서 그래도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출력이 필요할 때 힘을 내야 될 때는 또 같이 힘을 합쳐서 힘을 내기 때문에 충분히 출력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기아차가 카니발의 어떤 승차감 그리고 핸들링을 좋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 중에 하나가 E-라이드라는 기능입니다. 그건 뭐냐면 토크를 조정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행할 때 토크를 조정을 해서 차체가 좀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게 운전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만드는 또 그런 기능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링이라는 그런 기능도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곡선로로 진입하거나 탈출할 때 이 핸들링을 차선의 한가운데로 잘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것을 이제 어시스트 해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핸들링이 훨씬 편하고요. 마치 크루즈 컨트롤을 킨 것처럼 그렇게 핸들링이 편안하게 차가 또 도와줍니다. 그런 기능이 좀 숨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EHA라는 또 그런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충돌의 우려가 있다라고 차가 스스로 감지를 하면 회피를 하기 위해서 앞과 뒤의 하중을 얘가 스스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좀 약하게 그리고 피할 수 있게 그런 충돌에 대비한 뭐 그런 또 첨단 기능도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시킨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카니발이 패밀리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타는 또 승합의 그런 밴이고요. 그러다 보면 탑승객의 안전을 또 중시해야 되니까 이번 4세대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그런 안전을 중시하는 패밀리카로서의 그런 기능들 좀 많이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고 있는데요. 아까 국도와 와이닝 코스를 좀 달렸을 때의 그런 느낌은 이 핸들링은 확실히 승용차보다는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이 또 장점은 장거리 탈 때 또 굉장히 좋죠. 장거리 주행할 때 너무 차체가 가볍고 핸들이 가벼우면 핸들링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집중을 해야 되고. 근데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운전하면서 계속 집중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핸들링이 적당하게 무거우면 또 직진성도 좋아지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묵직한 핸들링을 저는 좋아합니다. 장거리 탈 때 특히 이거는 또 카니발이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화물차와 SUV보다 약간 더 높은 큰 화물차와 SUV 사이 그 정도의 그런 시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좀 편하고요. 편하면서 멀리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할 때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또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하이 리무진에 적용했던 쇼업 쇼바를 이번에는 전 모델, 전 트림에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카니발이 과속 방지턱을 좀 잘못 넘으면 2열이나 3열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는 뭐 이런 좀 불만이 있었죠. 근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이 리무진에 있던 쇼업 쇼바를 전 트림에 다 적용을 해서 제가 좀 아까 과속 방지턱을 이렇게 좀 넣어 봤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넘습니다. 그래서 역시 패밀리카로 2열, 3열이 사람을 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카니발의 기존 모델에 좀 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약간 공명음 얘기도 한동안 있었죠. 그리고 2열과 3열이 시끄럽다. 이런 얘기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기아가 2열에도 흡차음 유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소음을 좀 더 차단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바닥에도 흡차음제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좀 잡으려고 또 노력을 했고요.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타보는 순간 조용해졌다. 이렇게 이게 좀 그런 느낌이 또 옵니다. 그래서 하이 클래스의 배는 아니죠. 그렇지만 굉장히 이 조용한 정숙성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가속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럭셔리 밴 뭐 못지않게 잘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숙성이 정말 좋아졌네요. 그리고 이 길고 크고 무거운 차가 핸들링도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핸들링이 좀 민첩한 느낌이 있고요. 묵직하면서도 민첩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빨리빨리 잘 거동성이라고 그러죠. 차선을 바꿀 때 이런 때도 굉장히 거동성도 좋고요. 네, 오늘은 4세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크게 제가 느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이브리드가 나온 거에 대한 대환영이다. 그리고 연비가 현재 계기판상 14.6, 뭐 이 정도 연비면 이 큰 차가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이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민첩하다. 그래서 핸들링이 정말 마음에 든다. 어떤 커브길에서도 핸들링을 좀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어떤 쏠림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조용하다. 특히 2열과 3열이 이전 그 조금 시끄러웠던 이런 거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조용해졌다.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장점, 뭐 아니면 개선된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시승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뭐 긴 말씀을 지금 오늘 못 드렸는데요. 다음에 이 차를 개별적으로 좀 시승을 해서 한번 조목조목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